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정보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7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497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꼼꼼하고 또 확실하게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베스트정보 상담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정보 상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또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베스트정보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비가 왔는데 어떻게 꽃구경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비 와서 못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도 꽃구경 가고 싶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갔습니다. 야, 그러셨어요. 꽃이 다 져버렸더라고요. 네. 네, 주식도 내려가고 참 속상한데 이래저래.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한진해운이요. 한진해운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저기 매수가는요, 15,55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요. 매수 언제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3일 전에요. 3일 전에요. 네. 아까 그래서 좀 상승 볼 수 있는 구간이 있긴 했었는데 네. 지금 그래도 매수가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게 과연 갈 수 있을런지 네. 걱정이 되고요. 저기, 얼마 정도 내려가면 그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네, 또 올라가면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 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홍희 팀장님, 상승 여부와 또 손절가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네. 저도 한진해운 상당히 좀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국내에서 가장 점유율이 좋은 컨테이너 운임,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지금 그런 컨테이너 기업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뭐 지금 SS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는 것 자체는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기에 접어들어야. 그러니까 지금 경기 자체가 개선될 때 상당히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그런 애매한 구간 안에서도 주가 방향성 일단은 뭐 하락이 커지기보다는 일단은 뭐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엄청나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조 5천억 엄청난 지금 매출이 지금 달성이 돼 있고 자산 같은 경우도 11조 지금 많은 매출과 많은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매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9조 5천억 매출에 8천억의 단기 순적자가 지금 발생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마진율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런 좋은 매출액을 좀 달성이 좀 유지가 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10조 원의 매출에서 5%만 영업이익률이 개선돼도 5천억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가 상승 탄력은 현재보다 훨씬 더 좀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자에서 좀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14,600원이죠. 전 저점 14,600원이 일단 종가상으로 무너지면 손절하시고요. 전량 손절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19,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22,000원 구간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1분기 같은 경우는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아마 2분기부터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4,600원에 대한 손절가를 좀 잘 지켜주시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14,600원에서 손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473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영남제분, 매수가는 4,713원, 비중은 30%신데요. 손해보다는 이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박성일 연구원님이 좀 짚어주시죠.
예, 영남제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도로 들어가셨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특정 정치인 관련 테마로 좀 묶이면서 급상승을 했고, 그 정치인 관련 지지당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급락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영남제분의 펀더멘털을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유를 좀 찾아보면 제분업체 그리고 사료를 배합해서 공급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맞추기 쉽지 않죠.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은 영업이익을 보였던 영남제분이 올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고 시총 600억인데 적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PER이나 향후 12개월 PBR 정도만 생각을 해봤을 때 막 12배, 13배 정도 나온다고 재작년 수치로 가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영남제분이 반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 관련 테마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만 가능성이 좀 있을 때 그 정치인 관련 테마도 지금 현재는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멘텀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4,713원에 3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지금 손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시고 계신데요. 지금 일단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손절가만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상승했을 때 목표 주가는 일단 4,000원 언저리에까지만 오면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테마를 한다고 해도 테마는 항상 대장을 하는 게 좋죠.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테마를 하셔봐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모멘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425원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매수 가격대에서 50% 정도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121선 부근까지 올라오는 3,500원 선까지 한번 하루 이틀 정도 상한가나 뭐 특정 이슈로 통해서 움직인다고만 하면 전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영남제분에선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효성 OMB나 영남제분이나 대부분 다 제분이나 사료업체들 최근에 이제 PER 10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통해서 매매하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펀더멘탈상은 매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펀더멘탈상이 아니라 이제 테마주 갖고 매매를 하신다고 해도 3,500원에선 빠져나오셔서 테마주도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주식 쪽으로 옮겨가는 게 매매 전략으로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68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 저희한테 문의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0127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일양약품, 매수가는 28,000원, 비중은 50%인데요. 또 전망과 전략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매수가 대비 조금 상승하고 있어서 이득을 보시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가 28,000원으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지금 예. 현재가 2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좀 보고 손실이 좀 보고 계신 상황이신데 네. 일단 한 10% 이상 지금 손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뭔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 다음에 그때 갑작스럽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양약품 아무래도 하락이 좀 제한된다면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발모제 같은 경우도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뉴스,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 뭐 지금 보면 소화제 같은 경우도 국내 단독으로 판매를 지금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슈펙트라는 백혈병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임상 3상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나와주고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무적으로 봐도 일단은 매출액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지는 않지만은 1,300억,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의 일단은 매출액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적자를 보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셨을 때 24,000원까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81선이죠. 481선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인데 24,000원이 이탈되지만 안 된다라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만원까지 좀 지금 설정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진폭이 큰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지금 4만원대가 가장 좀 강력한 지금 저항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박스권 상단이 4만원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기업의 지금 특성을 보시면 24,000원에 대한 이탈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0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하신 가격부터 그러니까 28,000원부터 3만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좀 크게, 그러니까 지금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절가 이탈 없다라면 좀 보유하시는 관점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비중이 굉장히 좀 크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한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비중 50%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 우량주에 대한 비중 늘리기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낫고,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20-30% 정도 그 이내로 좀 제한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우량주의 접근 또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GS건설, 매수가는 93,000원, 비중은 10%인데요. 궁금하신 점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요즘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데요. GS건설은 매수가 언저리십니다. 93,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이 짚어주시죠. 예,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85,000원부터 11만원 정도 아주 큰 폭의 박스권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9만원대 밑으로 온다고 하면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의 펀더멘털적 측면은 뭐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죠. 매년 거의 4천억 원 정도 언저리에서 비슷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설주 전반적으로 필요한 건 모멘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주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해외 수주,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해외 수주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국내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올해 아무래도 총선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하반기에 나올수록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나 기관 지금 현재 비중을 더 이상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요. 지난달, 지지난달까지 조금 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0만 주 이상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다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일단은 종목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IT나 자동차 쪽에서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고 하면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묻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GS건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박스권 하단을 무너뜨리지 않았고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접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인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6개월 정도 길게 보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 비중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9만원 밑에서는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10만원대 위에서 다시 분할로 매도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9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전략도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4983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 매수가는 5,150원, 비중이 좀 걱정인데요. 100%세요. 4% 이상씩 급등하는 구간이 있긴 했는데요. 현재는 조금은 손해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종목 적금에 대한 방법도 한번 제시해 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홍희진 팀장님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이 종목 너무 작죠.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래량이 없고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악재고요. 근데 이제 지금 5,150원에 비중 100%시면은 뭐 시장 대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폭락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일단은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종목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분께서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투자에 있어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흐름을 보실 때는 상당히 좀 양호하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개인 투자자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좋게 해석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진행을 해드린다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LCD, 그러니까 지금 장비 업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날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CD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LCD 패널 값이 반등세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것이 뭐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차트 흐름 보시면요. 그동안
그동안에 지금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역배열 상태였죠. 주가가 이제 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밑에 있는 흐름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정배열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좀 맞겠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나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뉴스적으로 봤을 때나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이 종목에 대한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큰 틀로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이겠죠.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5,200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강력한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돌파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4월달 좀 지나서 중순 좀 지나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한 번 밀렸죠. 근데 이제 밀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되밀렸어도 밑에서 또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5,500원 수준까지, 5,400원에서 5,500원 수준까지 좀 지금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구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가 실린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실릴 경우 거래가 실리면서 5,200원이 돌파되면은 1차적으로 5,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시되, 그 이상도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800원 정도겠죠. 4,800원에 손절가를 좀 잡으시고 21선을 손절가로 지금 잡고 대응하시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수익이 클 수 있는 그런 기업일 거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예,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S-오일이요. S-오일이요. 네.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실 텐데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이게 13만 5천원에 사가지고 네. 또 12만 원에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막 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사라고 권유받으셨어요? 사라고. 예, 예. 그래서 자기는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장담 오더라고. 그래서 예. 아이고 그러면 나 그거 살 때도 불안했는데 나 좀 그렇네요. 그랬더니 나 손절가를 치고 싶었는데 그거 놓쳐버렸어요 지금. 지금 이게 손실이 너무나 내려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답답해서. 네, 네, 지금 걱정이 전화 많으신 것 드렸습니다. 같은데 비중이 걱정됩니다만 비중은 많이 들고 계세요? 한 30%로 30%요.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4% 급락하고선 현재도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있는데 네. 이 S-오일을 추천해 주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뭐 증권사 직원분이신 거 예, 아니면 증권사에. 증권사 직원이셨어요?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저희가 좀 꼼꼼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네.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추가적인 조정이 또 있을지 또 손절가, 목표가 한 번씩 짚어주시죠. 예,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PR 8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매년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유보율도 좋고 부채 비율도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재무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죄송합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정부의 유가 안정화 대책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통신 그리고 유류 쪽일 텐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조금 배제를 하고 유가를 잡으려다 보니까 그 정유 3사를 좀 압박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심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2분기, 3분기까지 해서 당연히 개선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일단은 국제유가가 100불 이상에 있기 때문에 정유사 자체도 이제 마진이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실적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선세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일단 투심이 안 좋고 지금 기관이 3개월 동안 200만 주 이상 좀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시장이 지금부터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만 된다고 하면 정유나 화학 섹터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10만 원대에서는 지지를 좀 해줘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만 원대에서 공방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시장이 좀 약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정유 쪽은 조금 기관 또 개인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약간 문제인데요. 13만 원이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분입니다. 오버슈팅한 구간들 양쪽은 좀 배제를 하고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간적으로 인내를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 조금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적이 지금 IT랑 자동차는 올라오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환율이 1130원, 40원대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6개월, 9개월 정도가 간다고 하면 3분기, 4분기 때에는 정유 화학 섹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들의 실적이 개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이상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매수하신 가격대에선 충분히 팔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0만 원을 장대 음봉과 함께 강하게 이탈할 시에는 다시 한번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고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서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 좋지 않고 기간적으로만 한번 6개월 이상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하는 전략도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810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아바코, 매수가는 15,000원. 비중이 걱정인데요. 100%세요. 오늘 100%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아바코는 7,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식이 또 반토막 나셨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주식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말들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반대세요. 좀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홍희진 팀장님이 한 번씩 좀 짚어주시죠.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주가 자체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나 뭐 시장 점유율 대비 좀 싸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맞다. 근데 지금 비중이 100%라고 적어주셨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가라는. 비중이 10%네요. 아, 10%인가요? 10%면은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은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만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만 패턴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된다라면은 주가 상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OLED 쪽이나 그다음에 LCD 패널 쪽,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성장이 조금 가시화가 돼야만, 그러니까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성장이 좀 가시화가 될 때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 LCD 패널이나 아무래도 OLED 산업 자체도 성장성은 물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뛰어난 성장을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좀 들어간다면요, 지금 월봉상이나 아까 보여드린 뭐 주봉상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지해야 될 지금 가격대 자체가요 7,0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7,0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주가는 한 차례, 그러니까 전 저점 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하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7,000원에 대한 지지가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요, 일단은 바닥을 확실하게 7,000원 가격대를 지지하는 거 확실하게 보시고 나서 접근하시는 거, 추가 매수하시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7,000원이 만약에 지지되지 못하고 이탈되는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좀 접근하시는 전략은 좀 아니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확실한 좀 바닥 구간을 다지는 흐름이 나타 주어야만 좀 안전하게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000원이 어느 정도 좀 2주 동안 기간 동안 지지가 좀 잘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튀어 올라갈 경우, 그러니까 지금 21선에 대한 안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7,995원이네요. 그러니까 8,000원에 대한 안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거래가 실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 구간에서 역시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히려 좀 7,000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지가 나오거나 혹은 상승의 이미 강한 흐름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요,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 10,000원 선으로 일단은 좀 설정을 해보시고, 추가 매수는 제가 말씀드린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 대한 흐름도 물론 좋아져야만 추가 매수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며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639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제일모직 99,000원에 30%라고 하시는데요. 물탄 결과라고 하십니다. 또 한 분 더 보내주셨는데 11만 5천원에 보내주신 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업적인 전망도 문의하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상 크게 이상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패션이나 케미컬 사업 쪽에 워낙 안정적인 매출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재료 부분만 조금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9,000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는 조금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AM OLED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3가 5월 3일 정도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3 출시를 필두로 좀 해서 전자재료에 관련된 업체들 대부분 이제 SFA나 SNU를 비롯한 AM OLED 전반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은 기간적으로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박스권 상단 부분이 10만 1,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케미컬과 섬유 의류 쪽이 주력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11만 원 이상에서는 분명히 매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변화를 해서 조금 전자재료 부분적으로 탈피하는 과정을 겪은 이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개 못해드린 문자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져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진행했고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8대 대통령을 뽑는 8개월간의 대망의 대선 레이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240일 전인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김문수 경기지사가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호 의원 등도 완전국민 경선제를 매개로 연대를 모색하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출마를 선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6월 전당대회 이후 공식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늘 유럽 5개국 방문을 시작으로 사실상 대권 행보에 들어갔고 문재인 상임고문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자 간 무한 경쟁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민생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모두 6,400여 건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처리를 못할 경우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 간 정치 쟁점이 있는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5월 말까지 200억 원 가까운 혈세가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월급 등으로 돌아간다면서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최시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출국을 금지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설립을 추진하는 2조 4천억 원대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의 시행사 대표로부터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이사 이모 사장에게 10여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모 대표가 최 전 위원장에게 서울시에서 파이시티의 설립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넸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최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 전 위원장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무단 방치, 전기검살 미필과 무등록 또는 타인 명의, 번호판 훼손 등이며 불법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광각 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 차량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자나 창문을 마음대로 설치해 화물차를 승용으로 개조하거나 HID 램프를 달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규정 색상이 아닌 조명장치 부착과 소음기 임의 변경, 철제 범퍼가드 장착, 휘발유 차량을 LPG나 CNG 차량 연료 등으로 개조한 행위 등도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정보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또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샘플러스가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일까지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6개월 동안 3개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